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전무입니다. 45세 가족사진 vs 8순 가족사진. 이삿짐을 싸다가 먼지 쌓인 옛날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제 나이 45세였습니다. 글쎄, 저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땐 무엇이 저를 미소를 짓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진관 사진사가 웃으라고 했었나 봅니다. 제 기억에 그땐 가진 건 없었어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그 사랑은 어디 가고 식구들하고 만나면 갈수록 어색하고 뭔 말을 해야 좋을지 눈치가 보입니다. 다음 가족 사진은 운 좋게 살아있으면 김전무 8순 때나 마지막으로 찍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45세 가족 사진, AI 24시간 비서, 카지노 79% 승률, 겨울밤 음악 공연, 그리고 보름달이 말을 걸어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어 회화도 학원에 다니지 않고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40년 전에 이민 올 때 샌프란시스코로 입국하면서 같이 온 이민그룹 10집을 제 통역으로 모두 이민국 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영어 공부를 안 해 지금은 더 퇴보된 상태입니다. 골프도 독학으로 책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 골프 스윙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누라 골프 레슨 받을 때 따라가 귀동냥으로 어깨 넘어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사교춤을 배우려고 유튜브를 보고 배우려고 했지만 배우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50불씩 주고 춤 선생한테 개인 레슨을 오래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육박이라도 찍고 기초를 떼어야 유튜브에서의 현란한 수만 가지 지루박 기술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삶에 AI가 등장해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무보수 24시간 전담 비서가 생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결국은 궁금증이 많고 질문이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좋은 답을 얻기 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질문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팬더 익스프레스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포춘 쿠키가 있었습니다. 과자 속의 운세를 보니 뭔 말인지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물으니 시원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스트라이브 투 브로던 요 허라이전 이치 데이.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당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세요. 이 문장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세상을 보는 시야나 관점을 확장하라는 멋진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허라이전을 무지개로 알고 있었는데 지평으로 번역을 하니 아주 매끄러웠습니다. 사실 AI가 날 도와줄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카지노 승률을 높이기 위해 궁금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일단은 카지노에서 하는 텍사스 홀덤, 블랙잭, 룰렛, 크랩 같은 걸 할 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 방식의 룰렛 배팅 방법을 물으니 최고 79% 승률까지 올리는 비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항상 승률이 높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배팅 액수만 잘 조절하면 3, 4시간은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 카지노 게임에서 이기려면 그날 운도 따라야 하고 배짱에다 전문 지식도 어느 정도는 겸비해야
소 힘줄 같은 카지노 돈, 협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챕터 3 겨울밤, 음악이 내게로 걸어오던 시간, 주말 아침부터 마음이 조금 분주했습니다. 저녁에 음악 공연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듯 낭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말이었지만 병원 근무가 있었고 하루의 일을 마친 뒤에야 저는 공연장을 향해 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3번이나 전철을 갈아타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주말의 지하철은 평소보다 한산했고 배차 간격도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도 모든 연결이 순조로웠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의 음악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지하철은 기다림 없이 나를 다음 역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수없이 찾아온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문을 들어서는 순간 낯선 공연장이 아니라 오래된 집의 거실에 들어온 듯한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2층 좌석을 선택했습니다. 음악은 늘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릅니다. 무대에서 태어난 음표들이 공기를 타고 천천히 위로 올라와 귀에 닿기 직전 잠시 머물다가 조용히 내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그 순간을 저는 좋아합니다. 오늘 공연이 단순한 연주회가 아니라 미국 전역의 음악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젊은 연주자들이 모인 무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주자들의 이름을 보니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었고 많은 이들이 아시아계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중 상당수가 이곳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학교인 줄리아드 스쿨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연주가 이어질수록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가 흐를 때는 봄날의 햇살 같은 밝은 음악이 공연장을 채웠고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에서는 첼로의 깊은 울림이 마치 오래된 숲속에서 울리는 바람처럼 조용히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후반부에는 44명의 연주자가 무대에 올라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휘자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각 악기들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소리를 보내고 그 소리들이 하나의 거대한 강처럼 합쳐졌습니다. 특히 오케스트라 전체가 한순간에 함께 울려 퍼질 때 그 소리는 공연장을 넘어 제 몸속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카락이 하늘로 치솟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챕터 4 센트럴파크, 보름달이 말을 걸어왔다. 공연이 끝난 뒤 저는 시티 자전거를 빌려 센트럴파크를 가로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공원길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아직 제설 작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저는 천천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맨해튼에서는 보기 힘든 별빛까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도 나이가 들었는지 이 밤을 혼자 보내기 싫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남아있지 않느냐? 저는 그 달빛을 따라 눈 덮인 길을 천천히 달렸습니다. 겨울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어딘가에서 이미 봄이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저는 저 달과 마주 앉아 조용히 한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밤 들었던 모차르트와 하이든이 음악 이야기를 달에게 들려주면서 매일 당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세요. 같은 또래 친구분들께, 특히 음악 좋아하시는 시니어분들, AI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자녀분들께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우리도 음악회 가볼까 하며 함께 가실 겁니다. 매일 지평을 넓히세요. 김전무였습니다. 내일도 달빛 아래서 뵙겠습니다.